줌을 이용한 쌍방향 수업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나오는 체크리스트 한 22개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을 다 할 수 있으면 줌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씩 한번 확인 겸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우선 줌 회의실을 PMI라고 얘기하죠. 자기 고유의 그 회의실 말하는 거죠. PMI로 줌 회의를 개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줌 아이콘 실행하시면 됐고요. 여기 로그인 됐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고 새 회의를 여시면 되는데 조금 불안하시다, PMI인지 확인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옆에 있는 거 누르시고 내 개인 회의 아이디 사용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에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내 개인 회의실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는데 PMI 설정이라는 곳에 가면 되고요. 여기 가면 개인 회의 아이디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이는 게 내 개인 회의 아이디 번호 9자리죠. 9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여기 써 있고요. 그 다음 요 옆에 대기실을 사용하겠다,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고급 옵션이 있잖아요. 요거 눌러 보시면 호스트 전에 일단 학생들이 미리 올 수 있도록 하겠느냐, 아니면 입장할 때 참가자를 기본적으로 소거를 하게 하겠느냐, 그 다음에 로컬 컴퓨터 회의 기록하겠느냐 라고 하는 건데요. 회의 기록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체크하시고 아닌 경우는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네, 저장 누르시면 회의 아이디 설정은 되었고요. 자, 회의는 어떻게 시작하면 되죠? 네, 새 회의 하고 누르면 자, 이렇게 회의실이 열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학생을 초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학생을 초대하는 부분은 여기 있는 그 회의 정보죠. 우리 회의실 정보에 대한 걸 눌러서 여기 있는 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 링크를 복사해서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요거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렇다면 두 번째 것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거, 대기실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다. 네, 아까 들어올 때도 대기실 사용할지 여부도 있었지만 여기 들어와서도 가능합니다. 회의실에 들어와서도 보안을 누르시면 대기실 사용하겠다 하지 않겠다를 여기서도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으냐 하면, 처음에는 대기실 사용하지 않고 일단 학생들을 다 입장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연강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 끝나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두 번째 강의 있는 친구들이 막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일단 그 친구들은 좀 대기를 시켜놔야 되니까 수업하는 중간에 대기실 사용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이 체크한 이후부터는 학생들이 바로 수업 미팅룸에 못 들어오고 대기실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기실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여기 보안 탭 눌러서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아시겠죠? 자, 그러면 3번까지 다 했습니다. 자, 대기실에 있는 학생들을 회의실에 들어오게 할 수 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참가자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참가자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참가자들이 들어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기실에 입장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돼요. 네, 잠시만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대기실에 들어온 사람들을 제가 이제 보고 내용을 보면서 수락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여기 보기 누르시면 바로 참가자를 눌렀을 때 뜨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럼 여기 보이시겠지만 대기실 3이라고 써 있어서 이 3명은 아직 대기실에 있는 중이고 회의 중 하고 1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회의 미팅룸에 들어온 거죠.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락하는데 이때 한 명씩 수락할 수도 있지만 한 번에 모두 수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언제 이렇게 대기실이 되느냐 하면 아까 보안에서 대기실 사용에 체크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았을 때 만약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 사람들이 그냥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모두 수락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회의실에 3명이 참가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한 명이 안 들어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는 학생에게 문제 해결 방법을 안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참가자 리스트를 이렇게 보면은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보면 여기에 마이크가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짝대기가 돼 있는 경우가 있고, 아예 마이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지금 여기 3명은 다 마이크가 없는 경우,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 학생들은 지금 선생님의 소리도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말소리가 입력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소리가 아예 전달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오디오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요. 저는 지금 이걸 테스트를, 그러니까 이거를 영상을 찍느라고 기계 3대가 4대죠. 4대를 지금 같은 장소에서 켜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음성을 해결하면 막 하우링이 나서, 그래서 다 지금은 그러니까 음소거도 아니고 아예 오디오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케이스라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만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오디오를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한 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에서 컴퓨터 오디오 나가기라고 하면, 자, 이렇게 헤드셋 모양으로 바뀌고, 참가자 리스트에 보면 아까 마이크가 이렇게 음소거 상태지만 이렇게 마이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안 보이시죠? 자, 왜 그러냐면 오디오 연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요 옆에 있는 꺽쇠 표시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 마이크 테스트라고 하는 메뉴를 가면, 자, 이렇게 소리가 들리냐고 해서 예스, 그 다음에 마이크 제가 쓰고 있는데 여기 지금 입력 레벨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마이크 제가 쓰고 있는데 여기 지금 예스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 말이 떠요. 그럼 양호합니다 라고 체크해주고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라고 하는 걸 누르면, 자, 이렇게 되면서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비록 음을 켜놓지는 않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소리가 전달되지 않지만 언제든지 얘를 음소거 해제를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소리가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누군가 공유를 했을 때 그 소리가 저에게 들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이크 아이콘, 헤드셋 아이콘이 있으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교사 입장에서는 어떤 학생이 소리가 안 들리고 있을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친구가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의 목소리가 그 친구한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참가자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마이크 아이콘이 아예 없다. 비디오 아이콘들은 이렇게 있는데 아예 그게 없다 라고 하면, 그 친구는 음향이 설정이 안 됐구나 라고 해서 그 음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학생들 오디오를 음소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음향이 켜져 있는 경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잠깐 다른 학생들한테 하우링이 생기지만 음향을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향을 다 켜놨어요. 엄청 하울이 생기죠. 자, 그럴 때 어디를 하시면 되냐면 오른쪽 아래 모두 음소거라고 하는 걸 누르시면 네, 바로 음소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다가 뭔가 이상이 좀 이렇게 막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때문에 막 하울링이 생긴다라고 할 때는 모두 음소거라고 하는 걸 눌러서 음소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 다음에 또 한번 가볼까요? 학생 이름을 바꿀 수 있다.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학생들 스스로 이름을 바꾸게 저희가 세팅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바꾸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생님도 바꿔주실 수 있어요. 네, 참가자 이름 위에서 가도 되고, 아니면 학생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얼굴 있는 아이콘에 가서 점점점 누르면 여기에 이름 바꾸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바꾸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적당한 이름으로 학생이 못 바꾸는 경우는 선생님이 바꿔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참가자에서도 바꿔주셔도 돼요. 여기 보면 더보기라고 해서 또 나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꾸시면 됩니다. 자, 하실 수 있으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학생들 오디오 음소거를 해제할 수 있다. 그것도 할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여기는 학생 화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가자에 가서, 자, 예를 들자면 여기에 음소거 해제 요청이라고 하는 걸 눌러서 해제 요청을 하면 학생 화면에는 호스트가 음소거를 해제 요청을 했습니다. 해제하시겠습니까? 라는 게 떠요. 그래서 그거를 요청할 수 그러니까 음소거 해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다음 설정에 따라서는 아예 음소거를 교사가 직접 할 수도 있는데 그 설정이 지금은 안 돼 있는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음소거 해제 할 수 있다. 네, 여기 8번까지 했습니다. 자, 학생들에게 링크나 파일을 전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어디서 하느냐 하면 바로 채팅이라는 곳에서 합니다. 그래서 채팅창을 열면 이렇게 팝업 창으로 뜰 수도 있지만 또 팝업 창이 아니고 요 안에 이렇게 같이 합쳐져서 뜰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메뉴를 볼까요? 여기 보면 점점점이라는 곳에 있는데 점점점에서 회의 창으로 병합이라고 하면 이렇게 줌 회의 창에 같이 참가자 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학생들한테 필요한 링크를 주면 바로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파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파일을 누르면 어떤 파일을 줄래, 어디 있는 걸 줄래, 그러면 내 컴퓨터에 있는 걸 주겠다라고 선택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가능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9번까지 해결했습니다. 자, 10번 빠른 학생 출석 체크 방법을 알고 있다. 좀 빨리 하는 거. 뭐 물론 세오라 내오라 그래서 누구 왔어 이렇게 추석 부르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수업 시간을 한 10분을 까먹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학부형의 경우는 수업 시간 중에 뭐 대부분을 추석 부르다 끝난다. 뭐 이렇게 약간 불평을 하시는 학부모도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 하면 학생들이 다 학번으로 리네임을 하게 시키세요. 그러니까 학번 그 다음에 이름을 쓰도록 해라 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참가자에는 소팅이 돼요. 그러니까 학번 순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자, 이 학생의 이름은 3번으로 바꿔볼게요. 네, 03 뭐 학번이면 몇 학년 몇 반까지 쓰면 좋겠죠. 네, 03 자, 이렇게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자, 이름을 바꿔볼게요. 자, 01 자, 아까 한메일로 아이디라서 제가 좀 뭔가 표식을 좀 달아놨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지금 1번이 올라갔어요. 한이라고 쓴 게.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름을 학번을 넣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학번으로 써라 라고 하면 학번 순으로 쭉 나열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중간에 빠진 애들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이 이제 수업 전에 이제 미리 들어오면 빠진 학생 번호만 적어놔요. 적어놨다가 이제 종이 딱 치면 그 빠진 학생들 이름만 불러요. 아무개 들어왔어? 그러면서 그때 이제 약간 늦게 들어온 친구들 미처 제가 체크 못하거나 혹은 실수로 빠뜨린 학생들을 그때 점검하고 그래도 두 번째 다시 한번 이제 그 또 빠진 학생들을 불러서 없다, 대답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은 수업에 안 들어온 거다라고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요. 자,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빠른 학생으로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진을 옮긴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이제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이제 이게 갤러리 스타일의 보기인데, 자, 이렇게 혹시 안 보이시는 분 있으면 여기 보면 갤러리 보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갤러리는 어떤 순서로 나열이 되냐면 들어온 순서로 나열이 돼요. 그리고 들어온 순서 중에서 비디오 킨 애들이 앞에, 비디오 키지 않은 애들이 뒤에가 있게 돼요. 자, 그럴 경우에 애들이 다 비디오 키지 않고 들어왔다든가 뭐 다 키고 들어오도록 교육을 했다면 그럼 이제 애들이 들어오는 순서들이 돼 있어서 어떤 선생님은 이걸 이렇게 번호수로 옮겨 놓은대요. 옮겨 놓으면 이렇게 쭉 보면 이제 애들 순서대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수업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10번 우리 했었던 거잖아요. 발표자를 모든 사람들한테 보이게 하거나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기능이 올라간 건데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환경 설정이 되어 있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갤러리 보기인데 만일의 경우에 발표자 보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말하는 사람이 일로 오게 돼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화면이 보이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중간에서 소음이 나오면 그 사람이 또 포커싱이 되거든요. 자, 그럴 때 나는 그 박승열 휴대폰에 있는 사람을 발표자로 여기 정 가운데 화면으로 오게
공유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나서 여기에서 비디오 네. 비디오 추천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비디오 추천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비디오를 켜지 않아서 그래요. 자, 비디오를 잠깐만 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비디오를 켰으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나서 모두에게 추천이라고 하면 그 추천된 비디오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추천 비디오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자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한 학생이 발표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죠. 자, 그런데 만일의 경우 그냥 갤러리 보기로 하면 여전히 안 보여요. 근데 이제 발표자 보기로 상태로 봤을 때는 이제 그 학생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거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12번.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화면을 학생들에게 공유할 수 있다. 네. 필요에 따라서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왜 이렇게 말을 썼냐면 공유를 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자, 화면 공유는 이렇게 밑에 쪽에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누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요걸 누르시면 이렇게 어떤 거를 공유할래 라고 선택하도록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있는 거는 내 컴퓨터 화면 전체를 공유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화이트보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폰,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쭉 막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열어놓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열려있는 앱들, 프로그램들을 선택해서 보여줄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수업을 좀 준비를 했었다면 그 파워포인트를 보여줄 수도 있겠죠. 네, 잠시만 끊었다 가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어서 다시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공유 이렇게 누르면 아까 있던 요 세 개 말고 또 이제 이렇게 열려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럴 때 원하는 것을 첫 번째 것을 선택하면 제 컴퓨터 자체를 화면 자체를 공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파워포인트 실행하는 장면도 보이고 유튜브에 접속하는 장면도 보이고 여러 개를 막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바탕화면 이 다 제 거가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필요에 따라서 하시는데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그 다음 요 앞에 있는 세 개 말고 나머지 것들은 다른 거는 공유되지 않고 이 프레젠테이션만 공유가 돼. 그러니까 여기 선택한 것만 공유가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 바탕화면을 좀 노출시키지 않겠다라고 할 때 이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공유라고 누르면 다른 사람들한테 뭐만 공유가 되냐면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이 프레젠테이션만 공유가 됩니다. 자, 그런데 난 유튜브도 또 공유시켜야 되겠어 라고 할 때 바꿔야 되겠잖아요. 바꿀 때 어떻게 하냐면 공유 중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쪽에 있는 새로 공유라고 하는 걸 누르면 또 이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거 공유할래? 나 이번엔 화이트보드 공유할 거야. 그리고 공유 누르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또 화이트보드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유를 할 때 이렇게 다시 공유 중지했다, 공유했다 하는 게 아니라 새로 공유라고 하는 걸 눌러서 다른 걸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동영상을 전서 공유를 했는데 사람들이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네. 아차, 컴퓨터 소리를 공유를 안 했구나 라고 할 때 얼른 컴퓨터 소리도 다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에 들어왔을 때 쓸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나 보세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음소거 해제하고 비디오 시작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보안 탭이 여기도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공유 중에도 보안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실 수 있고 또 참여자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네, 알아두시고 네, 그 다음에 공유를 잠깐 일시 중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유를 완전히 중지한 게 아니라 사람들 화면에서 제 화면 공유되는 게 잠깐 멈추겠죠. 네, 그 다음에 화이트보드 여기서도 또 바로 쓸 수도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점점점 더보기라고 하는 거 누르면 소회의실을 여기서도 갈 수 있고요. 기록도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참가자 주석 사용 뭐 이런 것들도 또 있네요. 그래서 공유 중에도 여러 가지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그 다음 거 한번 가볼게요.
자, 공유를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화면을 학생들에게 공유할 수 있다. 자, 이거 방금 해보셨죠? 그래서 파워포인트도 공유해 볼 수 있고, 화이트보드도 공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봤고요. 공유를 멈추지 않고 다른 화면을 공유할 수 있다. 이것도 방금 해봤죠? 공유 중지가 아니라 세로 공유라고 하는 메뉴로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컴퓨터 소리가 공유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네, 그것도 세로 공유에서 한번 해봤었죠? 근데 세로 공유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있냐면 더보기에서도 컴퓨터 소리 공유라고 하는 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체크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네, 그 다음에 공유 시 학생들의 주석 사용을 제어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이제 주석 사용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바로 이 기능인데, 이렇게 주석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화이트보드 같은 경우 이제 뭔가 낙서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교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학생도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고, 아니면 학생을 못 사용하게 할 수도 있어요. 또 학생이 사용하는데 또 쓰고 있는 학생의 이름을 표시하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건 어디서 하느냐 하면 바로 더보기라는 메뉴에 가서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참가자의 주석 사용을 안함이라고 체크하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여기에 주석을 사용 못해요. 그런데 요거를 체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네, 당연히 이렇게 다른 참가자가 지금 제가 안 하고 있고 하는데, 여기 보는데 보이시죠? 이렇게 누군가 지금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거는 어디 있냐면 바로 참가자 주석 이름 보이기가 세팅이 돼 있어서 그래요. 만일 숨기기로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쓸 때 써지기는 하는데 누가 쓰는지 모르겠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참가자 주석 이름 표시라고 하는 거는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낙서를 너무 심하게 한다라고 할 때는 참가자 주석 사용 안함이라고 하면 이제 선생님만 쓰시고 다른 사람은 쓸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필요에 따라서 주석을 허용하기도 그 다음에 안 하기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낙서를 할 때 이제 애들이 막 신나서 막 할 때 많거든요. 그럴 때 지우는데 지우개로 지우면 하나씩 지우는데, 여기 지우개는 모든 드로잉 지울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드로잉만 지울 수도 있고, 시청자 드로잉만 지울 수도 있어요. 자, 시청자 드로잉만 지워볼까요? 그러면 내 거는 남아있고 다른 것만 지워지게 됩니다. 자, 모든 드로잉 지우기 하면 한 번에 싹 다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 주석에서 우리 할 수 있는 거, 자, 네, 공유 시 학생들의 주석 사용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네, 할 수 있겠죠? 이제 하나 더 보면 그리기만 되는 거 아니고요. 여기 스탬프도 찍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씨도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이거 누가 발표할래? 그럴 때 동시에 여러 사람이 마이크를 켜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한테 자, 주석 사용해서 발표할 사람 이름 좀 써줘.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이름을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런 기능도 있다. 한 가지 또 더 말씀드릴 게 있네요. 자, 예를 들자면 선생님이 판서한 거를 이제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글씨로 대답하거나 주석으로 대답했던 거를 선생님이 이제 보관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럴 땐 요게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석으로 쓴 내용들을 저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5번까지 해결했어요. 네, 그러면 다음에는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게 혹은 없게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뭐냐면, 네, 자, 그럼 공유 중지를 하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생님만 공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학생들이 발표할 때는 학생 컴퓨터에 있는 내용을 이제 우리한테 보여줘야 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공유라고 하는 걸 누르면 되는데, 이때 공유라고 하는 거를 눌러봤어요. 옆에 학생들한테 이제 공유 권한을 주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기본 세팅은 공유하지 않도록 해놨다 라고 하면 어딘가에서 이제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 나가서 풀어야 되냐면 그렇진 않아요. 자, 주의할 게, 공유에는 그 기능이 없고요. 보안에 있어요. 보안에 가면 참여자에게 다음을 허용한다라고 할 때 화면 공유를 체크가 돼 있으면 그러면 학생들도 공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학생들은 공유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화면 공유라고 되어 있다라는 건 학생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다른 학생이 한번 공유를 하도록 시켜볼까요?
네, 다른 학생이 자기 화면을 공유하도록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이렇게 다른 학생이 공유한 거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 화면도 좀 바뀌었죠. 가운데 쪽은 다른 사람이 공유한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참가자들의 얼굴 보이는 게 갤러리가 이렇게 위쪽에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렬로 표시해라 라는 말을 환경 설정에서 본 적이 있을 텐데, 그럴 때 병렬로 표시해 그러면 참가자들이 이렇게 옆으로 표시가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른 학생이 공유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공유를 하는데 이 학생한테 이제 공유 그만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얘가 공유를 어떻게 해제해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 학생한테만 계속 공유 풀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선생님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참가자 창이 있죠. 그럴 때 이렇게 가만히 보면 박숙녀 한이라고 하는 1번 학생이 지금 공유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게 여기 아이콘에서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네,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서 공유를 그만하도록 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맨 마지막에 있네요. 그죠? 참가자의 공유 중지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학생이 공유를 했는데 그만 공유를 중지시키는데 학생이 잘 못한다. 그럴 때 선생님이 가서 이렇게 공유 중지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어디까지 갔을까요? 네, 공유하고 있는 학생의 공유를 중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갔었죠. 자, 18번 한번 가볼게요. 소모임방을 개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소모임방은 우리 우선 환경 설정에서 소모임이 설정이 돼야 여기도 아이콘이 나타나는 거 아시죠? 자, 기록, 소회의실, 반응, 요 세 개는 환경 설정에 따라서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소회의실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누르면 되고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소회의실 몇 개 만들래가 제일 먼저예요. 난 2개 만들겠어. 아니면은 뭐 아이들을 6모드로 만들면 6개 만들겠어 라고 정해 주시고요.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을 할당할래 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동할당, 수동할당, 참가자들이 자기가 소회의실, 이게 이제 새로운 기능이거든요. 난 3모든 갈 거야, 난 4모든 갈 거야 해서 애들이 선택하게 가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오늘은 간단하게 수동으로 할당하는, 자동은 뭐 신경 쓸 것도 없으세요. 그냥 알아서 랜덤하게 들어가니까. 자, 수동으로 할당하겠다라고 하는 거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들기라고 하면 우선 여기 이렇게 회의실이 먼저 만들어져요. 아직은 할당된 거 아니에요. 아시죠? 수동으로 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회의를 얼만큼 할 건지, 자, 옵션에 가서 먼저 정해 주시고요. 자, 참가자가 소회의실을 선택하도록 허용한다가 여기도 또 있네요. 이렇게 하면 제가 1차 배정을 했더라도 애들이 다른 소회의실로 갈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렇게 아니라 나는 내가 발당한 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 체크 풀어 놓으셔야 되고요. 자, 참가자가 언제든지 메인 세션으로 돌아가도록 허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좀 읽어보시고요. 자, 중요한 건 여기에요. 자, 소회의실이 언제, 몇 분 동안 소회의실 활동을 하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예를 들자면 뭐 1분만 하게 하겠다. 아니면 뭐 2분을 하게 하겠다라고 뭐 설정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만료되면 나한테 알린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바로 갑자기 확 닫아버리면 애들이 말하다가 그냥 끝날 수 있으니까 미리 예고를 해요. 자, 10초 후에 소회의실이 닫힙니다. 1분 후에 닫힙니다. 그래서 그 카운트다운 하는 그 초수를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옵션 설정은 다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애들 할당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 할당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누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저 빼고 메인 호스트 빼고 게스트로는 이 3명이 있잖아요. 얘는 여기 들어가라 그러고, 자, 두 번째는 여기와 여기를 2명을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누가 어디에 배정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 상태에서 회의실 열기 하시면은 바로 소회의실 열립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학생들 대부분이 소회의실로 다 빠져나가고 메인에는 뭐만 있을까요? 네, 저 혼자 있겠죠. 그죠? 지금 애들이 다 빠져나가 있지 않나 봐요. 자, 그래서 네, 이렇게 저 혼자만 남게 됩니다. 그럼 호스트만 남고, 그리고 나머지 게스트들은 소회의실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제가 이제 이 방을 참가할 수도 있어요. 여기 참가하겠다 누르면 참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참가하지 않고 방에 각 방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한테 브로드캐스팅을 할 수 있어요. 텍스트로. 자, 회의 잘 되고 있나요? 뭐 이렇게. 그러면 각자 회의실에는 어떻게 되냐면 호스트가 말한 브로드캐스트가 화면 위에 표시가 돼요. 그래서
그 호스트로부터 어떤 메시지가 왔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회의실 일을 한번 참가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 안에 참가를 누르고 1회실에 참가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1회의실로 들어가 볼 수도 있어요.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방적으로 호스트가 소회의실 게스트로 들어가는 거는 다 하실 수 있으시죠? 자, 나가 볼게요. 소회의실.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이들이 모둠에서 활동을 하다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선생님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도움 요청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학생들이 도움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자, 잠깐만요. 네, 자, 이제 만일의 경우에 이제 그 각자 소회의실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선생님을 초대할 수도 있잖아요. 소회의실로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 소회의실 방에는 도움 요청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걸 누르면 저한테 어떻게 뜨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떠요. 회의실 1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참가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도움 요청을 하면 이렇게 직접 그거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시간이 걸려도 잠깐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이렇게. 네, 자, 이제 시간이 2분이 지났기 때문에 소회의실을 닫는다라고 나한테 알리죠. 그럴 때, 시간을 애들 더 줘야 되겠어 라고 하면 소회의실을 열어두기를 하면 계속해서 열려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제가 이제 닫을 수도 있지만, 지금 닫기 그러면 이제 바로 닫혀지는 거죠. 자, 한번 조금 더 열어둬 볼까요? 자, 열어뒀어요. 그러면 아직은 이제 소회의실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닫나요? 라고 할 때 일단 제가 소회의실을 나가 보겠습니다. 나가고 나서 메인 세션으로 가셔서요. 아니면 소회의실에서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계속 열어두기와 이제 지금 닫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열어두기를 했어요. 또 없어지죠. 자, 그럴 때 소회의실 누르시면 여기 모든 회의실 닫기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러면 그렇게 열어놓으셨다가 시간이 충분하게 되었을 때 소회의실 모든 회의실 닫기 그러면 친구들한테 이제 10초 동안 10초 후에 닫힐 거야 라는 메시지가 가고 카운트다운이 돼요. 그동안에 카운트다운 되는 동안 기다렸다가 자 오면 자 이렇게 학생들이 돌아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모임방 개설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소모임방에 수동으로 배정하는 것도 이제 설명드렸죠. 자, 언제든지 학생들은 다른 소모임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요걸 안 해봤는데요. 방법은 그냥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모임방 전체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그 다음 회의를 종료할 수 있다. 자, 언제든지 소모임방을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학생 이름에서 이렇게 누르시면 어느 회의실로 갈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서 따로 안 알려드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회의를 종료할 수 있다. 자, 아시죠? 특히 휴대폰을 쓸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앱을 그냥 껐다고 내 눈에 보이지 실행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앱이 완전히 종료된 거는 아니에요. 항상 그 앱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떠들고 있는 소리가 나는 종료된 줄 알고 아주 자유롭게 떠들었는데 그 소리가 막 그 다른 사람들한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회의는 종료를 해야 되는데 자, 호스트한테는 종료라고 하는 버튼이 있고요. 게스트들한테는 여기에 나가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회의를 종료하는 방법은 자, 여기 누르시면 되고요. 모두에 대해서 회의 종료하는 방법과 나만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만일 나만 나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구를 호스트를 시킬까?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누구를 호스트로 지정할까? 라고 할 때 나는 아무개를 지정하겠어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야 그냥 회의 종료할래 라고 하고 종료할 수도 있어요. 자, 모두에게 대해서 회의 종료. 그럼 이제 회의는 끝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아까 화이트보드에 막 썼던 거 있잖아요. 이게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제가 환경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폴더가 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줌을 쌍방향 수업을 할 때 필요한 기능들만 따로 별도로 한번 다시 만들어 드렸는데요. 쌍방향 수업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부딪혀 보셔야 그래야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으니까 겁내지 말고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